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오늘인 19일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조지아의 기업들이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박진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조지아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캠프 주지사는 기업체들이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마스크 또는 백신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캠프 주지사는 기업체가 지방정부 조례를 따르는 것은 자유라고 말하면서 기업이 원할 경우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캠프 주지사는 조지아의 실업률이 1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바나에서 애틀랜타에 이르는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더 이상 폐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캠프 주지사는 조지아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명령을 계속 업데이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명령에는 최근 델타 변이에 대한 새로운 사례가 급증하면서 전국의 병원 시스템에 대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주 정부가 병원에 대해 직원을 추가하고 자금 지원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담겼습니다. 한편 캠프 주지사는 이번 주 초에 공무원들에게 9월 3일 휴무를 주겠다고 말하면서 예방접종을 강력히 권고하면서도 공무원에게 백신을 의무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KTN 뉴스 박진남입니다. 미국에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신규 확진자의 98.8%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어린이들 사이에 확진 사례가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어린이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 중환자실의 약 4분의 3 병상이 코로나19 아동 확진자가 사용하고 있으며 90%가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조지아주 공중보건부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코로나19로 입원한 4세 이하의 어린이 수가 지난 2주 동안 4배가 증가했습니다. 5세 이상 17세 이하의 아동인 경우 28세 이상 50세 이하의 연령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는 새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 확진자를 위한 병실 부족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PB 버트니 메모리얼 병원의 응급 의료 서비스 책임자 제임스 블랙 박사는 아직 조지아주에서 어린이 확진자를 치료할 충분한 능력은 있지만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우려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지난 5월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모더나와 화이자 모두 지난 3월부터 12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백신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 FDA에 따르면 시험 결과 안정성을 위해 겨울까지는 데이터 추적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문을 닫거나 활용률이 매우 낮은 쇼핑몰에 대해 연방 보조금을 도입하자는 법안이 공개됐습니다. 조지아 제7지구 캐롤린 보르도 의원은 귀네 플레이스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캐롤린 보르도 연방 하원 의원은 최근 쇼핑몰의 쇠퇴 현상에 대해 죽어가거나 포기되어지는 현실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자신이 발의한 2021 쇼핑센터 대부흥 법안에 대한 발의 배경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One of the big challenges we face, as we see here, are shopping malls that are dying or abandoned or have huge problems and need to be redeveloped and revitalized. 보르도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의 주요 골자는 공공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매년 5천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 지급 예산을 편성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지원금과 병행해 연방 주택도시개발부 대출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귀네 카운티 니콜 러브 핸드릭스 의장은 36년 된 귀네 플레이스몰이 한때 카운티 경제의 중심지였다며 이번 법안이 향후 재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귀네 카운티 정부는 지난 4월 메가마트, 뷰티메스터, 메이시스 등을 제외한 39에이커 규모의 귀네 플레이스몰을 2,300만 달러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핸드릭스 의장은 귀네 플레이스몰 재개발과 관련해 다양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쇼핑몰 인근에는 한인 상권을 비롯해 아택의 주민들이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귀네 지역개발기구 조 앨런 디렉터는
다음 달 부동산 재개발 컨설턴트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귀네플레이스몰 재개발 윤곽은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연방선거 데이터에 따르면 조지아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유권자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취득과 유권자 등록을 연동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그 자세한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아주는 현재 18세 이상 시민의 95%가 유권자 등록을 했습니다. 전국에서는 가장 큰 유권자 등록률입니다. 대부분의 유권자는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되는 절차를 통해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되면서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선거지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선거 기준으로 조지아주는 약 720만 명의 유권자가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 대다수는 투옥, 가석방 또는 중범죄로 인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조지아주는 2020 대선에서 5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투표율은 주 시민 투표 연령 인구의 66%였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몽고메리 한인회장 조창원 회장이 제26대 회장으로 연임하게 됐습니다. 몽고메리 한인회 천성기 선관위원장은 지난 13일 정기총회를 통해 현 조창원 회장을 제26대 회장으로 연임하게 됐다고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은 이를 인준했습니다. 조창원 회장은 한인들을 위해 2년 더 봉사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한인들을 돕는 한인회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박진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 19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812만 6,707명, 누적 사망자는 64만 1,626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4만 5,99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756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01만 2,809명, 누적 사망자는 19,1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7,003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44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93,741명, 누적 사망자는 1,156명입니다. 수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36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93,555명, 누적 사망자는 1,39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5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이동통신사 T모빌이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4천만 명이 넘는 고객의 이름과 생일,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와 운전면허증 데이터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모빌 측은 이번 해킹을 고도로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수법이나 공격에 이용된 보안상 취약점 등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애틀랜타 소방국은 수요일 저녁 마르타역의 선로 옆 좁은 통로 한켠에 갇힌 남성 한 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캡 애비뉴를 따라 위치한 엣지우드 캔들러 파크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애틀랜타 소방국 관계자는 통로 아래에 갇힌 남성의 정신은 온전했지만 다리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남성은 그레디 메모리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선로 옆 좁은 통로 아래에 갇히게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말타 경찰 역시 이 남성이 기차에 치였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약 30만 명의 중증장애 학생의 학자금 대출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국에 약 58억 달러 이상의 학자금 대출이 탕감됩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장애진단서와 저소득임을 3년 동안 입증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복잡한 신청 방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8월 19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